여기는 내가 모르고 있던 개념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이 노동소득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영역, 자영업자의 영역만 가르쳐줬지 이 투자자와 사업자의 영역은 하나도 안 가르쳐줬던 거죠. 안녕하세요, hen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 200 받던 직장을 탈출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서 크게 의식주에 있어서는 돈 걱정 없이 갈 수 있었던 방법을 제가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레벨 1입니다. 이 레벨 1은 생계형 단계라고 지어봤어요. 제가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돈을 번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던 건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거든요. 원래 제가 살던 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시간을 바꿔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자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제가 원래 알던 세상이랑 너무너무 달랐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되게 좀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알게 된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주부, 퇴근하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뭘까? 라는 물음을 이때 처음으로 가지게 됐고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세계가 뭘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제 인생 터닝 포인트예요. 제가 뭐 돈이 엄청 많은 자산가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의식주에서는 크게 돈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게 됐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외제차를 끌거나 뭔가 펜트하우스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뭐 책값이나 커피값이나 보일러 값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이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의식주 생기가 해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장입니다. 레벨 2 직장 탈출 단계예요. 제가 만약에 내 일에 즐겁고 거기서 내가 성장을 하고 뭔가 자아실현을 한다면 저는 부동산 투자하면서 계속 직장을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전공에 항상 반복되는 업무에 회의감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즐거움을 찾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을 퇴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1억을 예로 들면 1억으로 괜찮은 부동산에서 월 2, 300만 원 정도 나오게 하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되게 안 좋은 부동산에서 이제 월세 목적으로 많이 뽑을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 매매 차익을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부동산 위주로 찾다 보니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식 크리에이터, 즉 1인 기업가의 길을 알게 됩니다. 1인 기업가는 지식을 기반으로 팔기 때문에 굳이 창업 비용도 필요하지 않고 종잣돈 영원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억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제가 종잣돈 영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억에서 시작한 사람들이랑은 저는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늘리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1인 기업가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먼저 판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선 사람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특정 주제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캐치해서 파는 게 가장 쉬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이랑 운동, 헬스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헬스는 제가 몸을 만들 수 없다. 나는 식단을 포기할 수 없다. 헬스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방향을 잡고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걸 블로그에 적고 유튜브로 알려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제 스터디를 좀 열어달라 해서 스터디를 열고 강의를 좀 열어달라고 해서 강의를 열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월급 정도는 벌 수 있겠더라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1인 기업가도 그렇고 저는 딱 제가 필요한 정도까지만 하고 무리해서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1인 기업가로서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새로운 게 또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제가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지식 크리에이터 1인 기업가는 본인이 직접 나서야지 뭔가 일이 되는 구조잖아요. 레벨 3는 비즈니스 단계입니다.
내가 없어도 굳이 나를 알리지 않고도 굳이 내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구조, 그게 바로 사업 비즈니스의 영역이었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제 빵디님이라고 제 동생이랑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을 하자,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사업의 구조를 하나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사업과 관련된 책을 제가 한 달 만에 35권인가 정도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 이상은 거의 다 읽었는데, 거기서 또 제가 또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점이,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던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승하는 부동산을 차릴 수 있다는 개념은 내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도 부동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 공부가 신세계였던 거죠. 그런데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내가 모르고 있던 개념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4분면 중에서 이 노동소득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영역, 자영업자의 영역만 가르쳐 줬지, 이 투자자와 사업자의 영역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세계도 정말 저에게 또 센세이션으로 다가온 거죠. 또 신세계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폰을 살 때 사실은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그쵸? 이 아이폰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아이폰을 만들기 이전에 그 애플 같은 브랜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애플이라는 브랜드 안에 철학과 스토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선집을 하나 차려요. 그런데 자영업자의 시선에서 생선집을 차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생선을 구워야지 가장 맛있게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저도 베이커리 창업을 이번에 두세 달 전에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를 뭘로 할까?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사업이랑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출발 자체가 달랐습니다. 사업가가 만약에 생선집을 차린다고 하면 이 생선집에 어떤 스토리와 철학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생선 요리를 제공할 것인가, 브랜드의 컨셉과 철학부터 정하고 그 컨셉에 맞는 음식 메뉴와 인테리어와 로고와 그런 기타 부속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자영업자는 그렇게 생선 메뉴를 만든 다음에 뭘 하죠? 본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팝니다. 하지만 사업가가 운영하는 생선집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진짜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레벨 1 생계형 탈출, 2단계 직장 탈출, 3단계 비즈니스. 이 단계를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난이도예요, 난이도. 부동산 투자가 가장 쉽다. 그 다음에 1인 기억하고, 사업이 가장 어렵구나 라는 걸 요새 깨닫고 있어요. 부동산은 그냥 뭐 제가 이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를 똑같이 사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똑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영역이 가장 리스크도 크고, 이번에 베이커리 카페 최산표라고 뭔가랑 이런 걸 다 해봤는데 그 동네 평균적인 매출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1억 넘게 투자를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원금도 해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 2년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못 벌어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그 브랜드를 만드는데 조금 힘을 주고, 가는 길에 분명히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책을 제가 좀 추천드리면 배달의 민족 대표가 쓴 배민다움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제가 인생책 추천에서 말씀드렸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건 이제 돈에 대한 생각, 사업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분은 저만 알고 싶지만 우선 공유를 해드리자면 윤소정 님이라고
이분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전자책으로 파세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야지만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사업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3권의 책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레벨 3으로 가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레벨 2로 가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레벨 1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1, 2, 3을 다 건드리고 있지만 1, 2, 3 중에서 어떤 것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2, 3 중에서 본인에 맞는 걸 택해서 꼭 좀 파고들고 1, 2, 3 중에서 꼭 하나는 해야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